자, 자금융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이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미용장 전강하 미용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뜻깊게 자금융실 성공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불경기죠. 정말 힘듭니다. 제가 미용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요, 20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은 불경기라는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매년 안 된다는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이 왜 돌까?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똑같은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최선을 다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열심히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치킨집 사장님 요즘 가게 오픈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미용실들이 정말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동네 미용실들, 이런 미용실들 정말 많이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용실들이 오픈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경력이 적어서 미용실을 오픈해서 200에서 300 이상의 순수익을 벌지 못하는 미용실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는 미용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0 이상의 순수익을 얻는 그런 원장님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그 원장님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얘기죠. 모두가 잘 되는 게 아닌 아주 극소수에 있는 원장님들만이 최소한 500 이상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오픈한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운일까? 운으로만 치부하기는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죠. 운도 따라야 되는 거지만 또한 기술력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자고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다 됐을 때 그렇게 매출이 다른 미용실보다 훨씬 월등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면요, 오늘은 만능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지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너가 만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미용실을 내가 오픈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든 오픈은 무슨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아래 지금 인구가 1000만입니다. 어디다 오픈을 하든지 인구는 정말 넘쳐납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가게 어디다 오픈을 하든지 미용실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용실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나하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남들보다 뛰어난, 직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계속 구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동네 미용실 오픈하면서 직원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냥 와서 원장님들 와서 돈 많이 준다고 직원들 근무하지 않습니다. 별게 있는 원장님 밑에는요, 항상 직원들이 많이 붙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원장님 밑에는요, 항상 직원이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되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술력은 다른 디자이너보다도 훨씬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가 먼저 스스로 학원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유행하는 스타일, 아이브펌이나 열펌이나 요즘 많이 유행하는 칼라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런 칼라에 먼저 도전을 하셔서 공부를 먼저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술력 플러스 베이직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한 제자들한테도 많이 줄 수 있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될 수 있는 원장님이야말로
그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은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가 또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하냐 이거죠. 나를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 매개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나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아까 제가 불황이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있습니다. 이쪽 동네는 굉장히 불황이에요. 못 사는 동네예요. 이쪽 동네는 굉장히 화랑이고요. 아주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 내가 잘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동네에 내가 오픈을 했으면 그 동네에 잘 사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죠?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마케팅. 제가 오픈을 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예전에도 제가 항상 블로그나 아니면 SNS나 이런 걸 정말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게를 한성대에서 15평 미용실에서 제가 오픈을 하고 나서 W명이라는 미용실을 오픈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손을 썼던 게 이제 블로그, SNS 효과를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거의 매일 밤잠 안 자면서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한 3, 4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블로그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원장님들도 얘기를 해요. 블로그 하십시오. 그럼 원장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컴퓨터 못해요. 컴퓨터 못하는 게 어떻습니까? 못해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왜? 나는 오너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직원들한테 시켜요? 직원들 하겠습니까? 오너만 하는데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거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돼요. 사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손님들은 요즘에는 어때요? 업체에서 한 것과 직접 디자이너가 한 것과의 글 내용들을 딱 보면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한 거는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진짜 진정성 있게 마케팅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훨씬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오너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 못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컴퓨터가 모르면 왜요? 내가 배워야겠죠. 저도 처음부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미용을 하면서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지만 컴퓨터를 전혀 못하는 완전 컴맹이 돼버렸습니다. 왜? 컴퓨터는 전혀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왜? 미용 쪽만 제가 파고들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만 딱 했으면 한 가지만 저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뒤로 제쳐두고 오로지 미용만 제가 파고든 사람이에요. 미용만 파고들다 보니까 완전히 컴퓨터 쪽에서는 그냥 컴맹이 돼버렸어요. 컴맹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놨는데 블로그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사진 편집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글을 써본 적이 있어야죠. 글을 써본 적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하나 올리는데 정말 3, 4시간 올리더라고요. 근데 일 끝나고 나면 우리 늦게 끝나잖아요. 우리 클로스가 8시 반입니다. 8시 반에 일 끝나고 나서 낮에는 정말 예약 손님이 정말 많고 처음에 오픈할 때보다 미용실 손님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엄청나게 막 손님이 많다 보니까 예약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녁 때 집에 가서 해요.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요즘 많이 하는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편집을 하고 디자인도 다 하고 글도 써야 되고 키워드 찾아가지고 그 맥락에 맞는 글도 키워드 계속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1순위로 뜨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이 작은 미용실이다 보니까 살아요. 사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냐면 이 동네에 있던 손님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을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데 이 동네에 있는 손님을 받다 보니까 항상 저렴하게만 내가 미용 시술을 받아야 돼요. 너무 싸게만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2배를 뛰어버렸어요. 지금은 예전에 봤던 것보다 가격이 3배 정도 이상 비싸요. 시술 가격이 예전보다 3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 동네 손님만 가지고 한정대에서 내가 고객을 창출해서 내가 손님을 받는다 하면 저렴한 동네 수준에 맞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고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인터넷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SNS, 각종 SNS, 요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블로그도 있죠. 요즘 블로그 잘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블로그가 최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블로그가 최고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SNS가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카카오 뭐 채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SNS를 다 이용을 해서 한간에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자리를 오르다 보니까 손님이 유튜브에서도 와요. 유튜브 보고 손님들이 일산에서 저희가 손님이 왔어요. 일산에서 한성대까지 머리를 커트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에 들어서 파마하러 오시고 연결되고요. 이런 계속 반복적인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죠. 각종 SNS에서 다 올리다 보면 어딘가는 걸리겠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죠? 고객은요, 내가 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들면 어딘가까지 끝까지 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비용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적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한 나는 무슨 마인드로 해요? 봉사하는 마인드로. 내가 돈을 받고 있지만, 고객한테 돈을 받고 있지만, 고객한테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내가 손님들한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마인드로, 봉사하는 마인드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손님이 멀리서 오셨어도 멀리 온 거에 시간과 돈과 모든 거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머리 시술을 해드리는 거죠. 헤어 시술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쓴 거죠. 기술이 되고 마케팅을 해서 손님이 와서 손님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 그 동네에서는 해결을 못하는 머리야. 근데 저 같은 거 보시면 머리가 해결돼. 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저 한성대에 있는 이 성북동에 있는 고객분들보다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따져도 한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손님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또 예약률이 되게 높아요. 제 손님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약을 안 오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률 좋지. 그리고 고객이 저를 쫓아다니는 매니아 손님이 많지. 제가 가게를 다른 데 오픈했다? 그 손님들은요, 그 50%는, 이 동네의 50%는 올 수 있을 확률이 적지만, 외부에 있는 그 손님들은요, 언제든지 제가 다른 미용실에 오픈을 하셔서도 다 쫓아오실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재 이 동네에 안 사실 때는 그런 거죠. 현재 이 동네에 사시는 손님들이 아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손님은 다 올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한 단골이 아닌 매니아 수층들이 더 많다는 거죠.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손님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좋은 제품을 써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는 거죠? 직원이 해야 될까요? 돈 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해요? 오너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너가 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너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뭐죠? 누가 만들어요? 리더가 만드는 겁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이 어때요? 내가 먼저 마케팅에서 블로그나 이런 각종 SNS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안 할까요? 당연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정작 부모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합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지 애들도 따라서 공부합니다. 부모는 뭐예요? 애들의 거울이에요. 또한 그럼 미용실에 뭐죠? 원장님은요, 미용실의 거울이에요. 직원들은요, 미용실 원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 문화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행위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마케팅을 하셔야죠. 마케팅은 뭘로 해야 돼요? 인터넷 마케팅을 하셔야겠죠. 프랭카드 전단지 뿌리고, 프랭카드 뿌리고 이런 건 이제 아날로그 광고 마케팅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SNS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진 편집도 잘하시고 사진 찍는 기술도 배우고 요즘에는 사진 촬영하는 기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도 바꿨습니다. 카메라도 아주 좋은 걸로 바꿨어요.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예요? 내가 손수 먼저 앞장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리더십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뭐죠?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십이 돼야지만 내가 먼저 하고 마케팅을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직원도 똑같이 따라오고 직원도 똑같이 배우고 직원이 나중에 가서도 똑같이 난 저런 원장님한테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는 저런 원장님한테 배웠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원장님처럼 될 거야 나중에. 저런 원장님처럼 돼서 평생 저 원장님처럼 나는 잘 될 거야. 뭐죠? 내가 남들보다 먼저 그런 마케팅과 하고 있는 원장님 밑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자랑스러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원장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배울 점이 많다 보면은 이직률이나 이런 것도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원장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게의 존속은 훨씬 더 크게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미용실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미용실은, 대형 브랜드 미용실은 내가 돈 주고 브랜드를 사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박승철도 있고 이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 제일 큰 뭐 리안도 있을 것이고 준호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주고 못 사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미용실들이 정말 많습니다. 브랜드를 내가 돈 주고 사시면 돼요. 내가 가맹비를 내가 내시면 돼요. 하지만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자본력이 있냐 이거죠.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본력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거를 직접 내 두 발로, 내 두 손으로, 두 눈으로 그걸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걸 가지고 내 몸 스스로가 실천에 옮겨져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하지 않고서 내가 잘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창업한 지 지금 WMR을 시작하면서 한 3년 반 됐고요. 지금 머리 만지는 사람을 통해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제가 만 5년이 됩니다. 6월 19일 날 제가 여기를 인수를 받아서 만 5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쌓이고 제가 이 작은 미용실에서 어떤 매출을 올리는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경험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런 모든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작은 미용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은 오너는 만능이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너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미용실은 사람들의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나만 올려도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생깁니다. 하지만 미용실이 작은 미용실들은요, 직원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태함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아주 나태하죠. 게으름이 먼저 생깁니다. 손님이 와도 그냥 동네 미용실로 전락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무장을 해서 항상 나의 미용실은 동네 미용실이 아닌 시내 미용실과 견주어도 절대 지지 않는, 직원은 상관이 없어요. 직원이 많이 있든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너가 하나의 뚝심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항상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를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정신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 탓하지 마십시오. 직원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모든 거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가게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가게는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을 때 가게는 잘 되는 거고요. 내가 잘했을 때 가게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뒤에는 뭐가 따르죠? 항상 좋은 금전적인 보상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여기 오셔서 강의를 듣는 분,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페이스북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 자,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떻죠? 잘 되기 위해서, 미용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나의 삶의 생활에 윤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뭔가 어차피 제가 미용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남들보다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지 않을까요? 오너이지 않을까요? 직원들의 생각을 내가 깨우쳐서 이 사람들을 마인드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내가 하고 있으면은요, 아랫사람은 당연히 쫓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태해져 보십시오. 직원들이 바로 그거 따라합니다. 그쵸? 그러면 나중에 그 가게는 금방 문을 닫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머리 만지는 사람이 만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369라는 얘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69 미용실 오픈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3년 정도가 되다 보면 잘 되는데 3년 뒤부터는 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미용실이 고꾸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오너의 생각이 어때요? 점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기존 고객들은 생겼고 손님들은 계속 사이클로 돌고 있지. 기본 매출은 항상 툭툭 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점 원장님들이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계속 큰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저희 미용실과 저희 머리 만진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아직도 열정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평준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미용실보다는 훨씬 매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죠. 미용실이 살아남으려면 오너의 생각이 항상 변함이 없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뚝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잘 되는 미용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잡동사니 지식이라는 제가 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잡동사니 지식이 뭘까요?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저는 제가 여기 인테리어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미용실 오픈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아크릴 다는 거나 아니면 밖에 이제 광고하는 거나 이런 모든 광고, 그리고 하다못해 블럭 붙이는 거나 그다음에 나무로 다 짜서 선반 만드는 이 모든 작업을 다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전기가 떨어졌어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전구 떨어졌어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물이죠. 물이 새면 어떻게 해요? 막혔어요.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뚫어요? 내가 뚫어야죠. 돈 주고 아니면 돈 주고 뚫어야죠.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그럼 모든 잡동사니 또한 뭐죠?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죠. 손님들하고 대화하려면 뭐예요? 지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항상 신문을 저는 끼고 삽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항상 끼고 삽니다. 왜 미용에서 미용만 공부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 지식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객하고 얘기합니까? 맨날 연예인 얘기합니까? 남 헌담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고객과 건설적인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손님들하고요, 건설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사업 구상,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죠? 고객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고객님한테 내가 정보를 얻는 사람이 됐었지만은요, 지금은 오히려 고객님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손님이 오셨습니다. 창업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인드로 창업을 하시는지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고마우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세상. 그쵸? 그래서 작은 미용실을 하기 위해서, 큰 미용실은 내가 금전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지만,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려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지식과 2배, 3배의 열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작은 미용실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이건 많이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결론적으로는 기술력과 마케팅과 정보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또 리더십이나 이런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미용실에서 항상 실패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미용실을 하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2~3배 많은 지식과 남들보다 2~3배 많은 열정만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항상 평준하게, 내가 흐트러짐 없이 평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상관없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똑같이 평준하게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분명히 작은 미용실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미용실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나태한 느낌을, 원장님이 나태한 모습이 보여도 티가 나진 않지만, 작은 미용실에서는요, 원장님이 조금만 나태해지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고객이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작은 미용실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뭐죠?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 이거를 일에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자세,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진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잘 되는 작은 미용실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믿습니다. 네, 오늘도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은 오너가 만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오늘 강연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